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아주 속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속을 끓이다 못해 태워버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었죠. 진작에 일찍 행동으로 옮길 것을 내다버리지 못하고 내 인연이겠거니 하고 참고 살았던 세월이 야속할 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끔 하면 내 눈엔 피눈물 흘리게끔 된다는 그 말. 살면서 저런 말 마음에 다가온 적 없었는데, 네, 이제는 저 말 믿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선한 마음 갖고 살아야 하고 남한테 악하게 하면 그 악한 마음 결국엔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치인 듯 합니다.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고개 숙이고 나오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시부모, 그리고 형님들 부부, 다 저희들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었었죠. 아무것도 주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그 정도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것도 니들 주제에 넘치는 거라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큰 소리 내는 거 좋아하는 두 형제들보다 우리 남편은 나서기보단 뒤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큰 소리 내는 것, 이런 건 상상도 못할 그런 위인이긴 합니다. 게다가 크고 훤칠한 두 형제보다 우리 남편은 키도 좀 덜 자랐고 왜소하기도 하고 공구머리도 없는 편이었었죠. 우리 남편 키가 160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159.8. 이 정도면 160이라고 해도 되는 거겠죠. 저 또한 남편과 비슷한 주제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양가에서 대놓고 말을 하진 않았지만 못난이 둘이 만나 결혼한다고 수군거렸던 거 다 알고 있었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네 집에서 대우 못 받고 사는 아들이었고 저 또한 저희 집에서 대우 못 받는 그런 딸이었었거든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고 그렇게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친정은 자주 갈 일이 없었으니 그렇다고 치겠지만 시댁에만 가면 하도 사람들이 내려다보면서 비웃듯이 말을 하니 참 그렇더라고요.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만났다거나 아이 낳으면 난쟁이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부터 하물며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까지 했었었죠. 절대로 아이 낳지 말라고요. 니들 신체 조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고요. 모름지기 요즘 세상엔 태어날 때부터 신체 조건이 좋아야 해. 니들은 절대 아이 낳지 말거라. 둘 다 이렇게 키가 작은데 애도 작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도 봐라. 다들 니들을 아래로 보는 거. 가뜩이나 부족한 인생인데 애까지 그런 인생 살게끔 할래? 이미 나는 손자 손녀 다 있으니까 니들까지 보태지 않아도 돼. 지금으로 충분하니까 정신 사납게 하지 말라고. 남편과 저는 저희 부부의 주제를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부족한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신체적인 조건 또한 그들과 비교해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은 날이면 최대한 눈치를 보며 시댁을 나왔고, 집에 와서는 둘이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죠. 서럽다거나 몰래 눈물을 훔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둘이 산책을 하면서 서운한 감정, 억울한 감정들을 풀었었던 것 같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았었지만 그런 말들 마음에 담아두면 우리가 못 살 것 같았으니까요. 암튼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형제들, 그리고 형님들 모두 다 저희 부부를 보면 안주거리 삼듯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긴 했어요. 괜히 건드려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왔으면 하는데 자꾸 시댁이 오니까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가장 큰 형님의 친정 어르신의 잔치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만 쏙 빼놓고 다른 식구들만 참석을 한 적이 있었었죠.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며 그래도 돈을 준비했다고 봉투를 내밀자 큰 형님이 코웃음 치면서 필요 없다고 다시 넣으라는 겁니다. 부르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인데 왜 자꾸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냐고.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다른 식구들이 더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히 알지 않냐고 하대요. 저랑 남편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면서 지금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도 불쌍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더군요. 여자라도 잘 만나지.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는 저는 서방님이 다른 형제들한테 양보하고 희생했다라는 것 아주 잘 알아요. 다들 서방님을 불쌍하다 생각을 한다고요. 그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불쌍하게 혼자 살았으면 다른 형제들이 아마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꼴 같지 않은데 할 짓은 다 하고 다닌다고? 다들 서방님을 창피하게 보는 건 맞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하물며 조카들도 서방님을 창피하게 보는데, 얻은 여자까지 이 모양이면 우리의 창피함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서방님, 이 모든 건 다 서방님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냥 좀 혼자 있지. 그럼 우리가 불쌍해서라도 봐줬을 텐데, 어디서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창피함은 우리 몫이라고요. 아셨어요? 형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언제 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불쌍하게 혼자 살았어야 했다뇨.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랑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면전에 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십니다. 서방님, 저희가 너무한 게 아니라, 아, 가짜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방님한테 뭔가를 바라지도 않고 사람 노릇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기를 바랐던 거였는데 왜 나서요? 나서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고 가족으로서 할도리 하려고 나서는 것도 솔직히 찝찝하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똑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사람 더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한 사람만 창피했으면 되었던 거였는데 저란 사람까지 남편과 똑 닮은 사람이 하나 더 들어와서 더 창피하단 거였어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가정 노릇을 하려는 저희가 꼴같잖아 보인다는 말이었고 싫다 이거였죠. 그렇게 시댁에는 발길 끊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불러서 간 적 있었죠. 나중에 혹시 저희 부부가 앙심을 품고 시부모님 재산 가지고 소송을 걸까 싶어 저에게 미리 저희 몫을 증여하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죠. 그런 거 필요 없었는데 싫다 하니 나중에 험한 짓 하려고 이러는 거냐고 시아버지 윽박을 지르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싫다 하니 남편의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치시더군요. 비굴하게 얼른 그 집에서 나오고 싶어 저희는 남편 몫의 시부모님 재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돌밭. 농사를 지을 수도 그렇다고 화원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버려진 밭을 받았죠. 뒤에서 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정도면 충분한 거라고요. 저 정도도 많이 준 거라고요. 어차피 좋은 거 줘봤자 제대로 쓰임새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냥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배부른 거 아니냐고. 충분히 저거면 만족해야 하는 거라 다른 형제들, 형님들 저희 뒤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대 맞기 전에 얼른 받고 나가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 부렸다가 한 대 얻어맞고 나간다고. 얼마나 비열하게들 말을 하던지 그 돌밭은 어찌할 방도가 없었어요. 땅의 크기는 좀 되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그곳에 가게를 하고 싶어도 안쪽으로 쭉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고 게다가 주변엔 섬유 공장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던 경우라 도저히 가게를 할 수도 없는 곳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땅 그냥 쳐다보기만 했었는데 제 올케 언니가 제게 흘리듯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친정에서 유일하게 저를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올케 언니였는데, 올케 언니 딸이 미술을 전공했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가장 골머리를 썩는 게 바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라 하더군요. 전시 공간도 협소할 뿐더러 조각 같은 경우엔 덩치가 크다 보니까 유명하지 않은 초짜 작품들은 전시도 해주지 않는다고, 그 돌밭을 그런 문화 공간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제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올케언니 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었고, 게다가 전시 공간을 제공해주면 돈 없는 학생들이니 후하게 돈을 지급할 순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십시일반 모아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막 피어나는 예술인들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영광이 있다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일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공짜로 그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주변엔 섬유 공장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안쪽으로 오르막길을 지나야 나오는 그 돌밭. 저희 부부가 해준 거라고는 그 돌밭 주위를 정리해 준 것뿐이었어요. 최대한 발에 더 걸리는 돌들을 정리했고, 밭농사를 지으려면 원래는 좋은 질의 흙을 다시 덮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 걸어 다니는데 불편함 없게끔 흙으로 정리를 좀 해주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생기더군요. 저는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리고 조각 정도를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은 금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제멋대로 뻗쳐있던 나무들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의 예술작품이 되었고, 그들의 손에 거친 바위들이 하나씩 멋들어진 조명이 되었고, 조각 작품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면서 그 돌밭이 호강을 누리게 된 거였죠. 이후 그곳에선 카페가 생기게 되었고,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 임대 수입을 통해 저희는 바로 아래에 있는 섬유 공장을 인수하게 되죠. 섬유 공장을 다시 한번 멋들어지게 만들어준 건 바로 그 젊은 예술가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그들의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어주었고, 한쪽 공간은 베이커리 가게가 들어왔는데, 지금 저의 돌밭은 더 이상 돌밭이 아닌 사람들이 자주 찾는 그런 공간이 되었답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그리고 젊은 예술인들이 북적이는 그런 공간이 되었죠. 조만간 다른 섬유 공장을 인수할 생각인데 이미 한정식집을 운영해보고 싶다고 저희에게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신답니다. 돌밭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지금 저희 부부는 연년생으로 대학생인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둘 다 키 커요. 아주 다행이죠. 그리고 부족함 없이 넘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시댁과의 사이는 어떠하냐? 어떻게 연락이 되어서 아들이 큰 형님네 둘째 아들과 연락을 하고 하는데 소식을 전하긴 한답니다. 일부러 자랑하는 건 아니고 서로 인스타도 친구이고 한데 모르겠습니까? 저희 소식 다 아는데도 찾아오지 않는 거 보니 양심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되었죠. 아니었더군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두 형제가 남편을 한번 찾아왔던 적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원래부터 남편에게 거들먹거리던 두 형제는 그날도 역시나 거들먹거리며 돌밭의 지분을 원했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큰형에게 갈 것이었는데 그때 니들이 급해 보여서 얼른 준 거라고, 식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 지분을 조금 나눠달라 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는데? 진짜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었다고? 왜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았어? 뭐 큰일 당했었던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말을 해줬어야지. 당신한테까지 말할 게 뭐가 있어. 형님들한테 딱 한마디만 했어. 창피하다고. 뭐? 창피하다고? 어, 그동안은 내가 창피한 동생인 줄 알았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 형님들이 더 창피한 사람들인 것 같다고. 이미 나한테 넘어온 땅이고, 그거라도 얼른 받고, 나중에 앙심 품지 말라 말했던 거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돌밭 금밭으로 만들어 놓으니 지분 달라고 거짓말하는 형님들이 더 창피하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 나는 내어줄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먹기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들의 것이니 그럴 수 없다고 했어. 그리고 아들의 인스타를 모두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아들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올려놓은 사진들, 우리 가족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모두 다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 하더군요. 배 많이 아플 겁니다. 빼앗고 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쉬운 소리 하면서 달라붙을 수도 있어요. 미워하진 않지만 그래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날 시댁에서 뒤돌아 나올 때 저희들을 비웃었던 그들을 말이죠. 다들 잘 살아보세요. 선하게 사니까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부족하고 창피하기만 했었던 우리도 이렇게 잘 사는데 당신들은 더 잘 살아야지.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살면 당신들은 10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불량한 사람들아.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